22번 이렇게 사례 문제 나오면 앞에서부터 일단 읽으시려고 하지 말고 물어본 걸 먼저 항상 정리를 하시라고. 이렇게 일괄경매를 청구할 수 있는 경우를 찾으라고 나왔어요. 그럼 이제 세 가지 들어있고 하나 둘 셋 들어있으니까 다 하란 뜻이야. 그럼 일괄경매 문제가 나오면 나대지 이후에 신축됐어야 되고 설정자가 소유하고 있는 건물이라야지 일괄경매를 할 수가 있다고. 그거 적용하시는 거야. 그럼 사례죠. 그럼 토지 소유자가 누군지를 정리를 하고 가셔야지. 동일인 소유라야 경매할 수 있으니까. 그럼 이렇게 표시하고 가는 거예요. 을소유의 X토지 이렇게. 그리고 이제 기억. 갑이 저당권을 취득하기 전에. 그럼 갑이 저당권자라는 거 아니에요? 그럼 갑이 저당권 취득 전에 이미 건물이 존재했대잖아. 그럼 나대지가 아니었잖아요. 그럼 일괄경매는 못해. 일괄경매 하려면 저당권 설정된 이후에 신축돼야 된다니까. 자, 니은 갑이 저당권 취득한 후에. 그럼 저당권 설정할 때는 나대지였던 거고, 을이 건물을 축조해서 소유하고 있잖아요. 자, 을 동일인이죠. 일괄경매 할 수 있구나 이렇게. 디귿 갑이 저당권 취득한 후에. 그럼 똑같죠 여기까지. 그럼 동일인 소유지만 하면 되잖아. 병이 지상권 취득해가지고 건물 축조했는데 을이 건물 소유권 취득했잖아. 그럼 다른 사람이 신축했더라도 동일인인 을이 소유하고 있죠. 일괄경매 할 수 있구나. 이렇게 하고 답 찾으시면 된다고. 그러니까 일괄경매는 나대지 저당권 이후에 동일인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이라 했나만 적용하면 되잖아요. 근데 얘는 그 전부터 이미 건물이 있었으니까 절대 일괄경매 안 되고, 얘네 둘은 저당권 이후에 신축된 건물인데 을이 건물 소유하고 을이 건물 소유하게 됐으니까 동일인 소유자네. 이 정도 풀 줄 알면 수석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는 내용을 알아도 문제 푸는 방식을 모르면 내가 아는 걸 적용을 못하니까 지금부터 계속 이제 3월달 이후에는 문제풀이를 계속 연습하시는 거야. 모든 일에는 요령이 있어요. 요령. 그거 좀 배우시는 게 좋다고. 그 다음 문제. 이 문제는 문제가 너무 길어서 전혀 쓸데없는 문장 두 개는 그냥 잘라냈어요. 하나면에 안 들어가서. 이 문제도 마찬가지요. 겁나 길죠? 이렇게 문제가 길어. 그리고 옳은 거 찾으라고 그랬거든? 그럼 1번 지문부터 끝에 물어보는 내용이 뭔지를 먼저 살펴보시라는 거야. 그럼 1, 2, 3번에 앞에 시작이 다 경매 신청이 나오죠. 그리고는 무가 매수했다고 경매된 게 나와. 그리고 끝에 물어본 게 다 뭐예요? 권리가 소멸하는지를 묻고 있잖아. 그럼 이 사례는 경매됐을 때 소멸하는 권리냐 아니냐 물어본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오지선다가 아니라 단답형이야. 그럼 우리가 오전에 했듯 경매로 소멸하냐 안 하냐의 문제는 누가 경매를 신청했느냐는 전혀 영향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용의권은 저당권 선호에 따라 정하는 거고, 유치권은 경매 등기된 시점을 기준으로 전이냐 후냐로 경매 시 소멸 여부를 따지면 된다 그랬다고. 그럼 여기 이제 나온 권리들이 갑은 1번 저당권, 을이 전세권, 병이 2번 저당권 이렇게 나왔죠. 그럼 이 경우 누가 경매를 실행하든 얘들은 싹 다 소멸하는 애들이잖아. 에? 다 죽었어. 그 다음 한 놈 더 남았죠. 경매 신청 전에 소유자 부탁으로 지붕 수리해가지고 정의 유치권 행사하고 있대. 그럼 유치권은 경매 신청 전에 있었잖아요. 그럼 얘는 경매돼도 소멸하지 않을 거 아니냐고. 그럼 결국 옳은 거 찾으라고 하면 누가 경매를 시행했는지 볼 거 없고 뭐만 남아 지금? 유치권만 남고 나머지는 싹 다 소멸해. 그 문장 찾으면 되는 거야. 그래서 자 3번에 정의 유치권을 제외한
모든 권리 소멸한다. 3번이다. 문제가 되게 고급스럽죠. 맞춰야 고급스럽지. 이렇게 대표 문제들은 자주 보고 듣고 기준 외우고 하시면 돼요. 26번에 근저당권에 대해서 틀린 거 찾으. 1번에서 물어본 건 이거예요. 최고액, 우선 변제, 한도액을 의미한다고. 책임의 한도를 뜻하는 게 아니다. 그 내용이고. 1번이 2번 해설이에요. 여기 초과된 게 나오죠. 그 다음 중요한 거 주어를 표시해야 되잖아. 채무자인지 아닌지. 주어가 뭐야? 물상보증인. 호구 나왔잖아요. 그럼 얘는 얼마 갚으면 돼? 최고액만 갚으면 되는 사람이잖아. 채무자가 아니니까. 근데 물상보증인은 채무 전액을 변제하지 않으면 틀렸잖아. 얘가 뭔 죄를 짓고 태어났길래 전액을 변제해야 돼. 전액 변제하지 않으면 말소 청구할 수 없다. 틀렸잖아. 물상보증인은 전액 변제할 필요 없이 최고액만 대의 변제하면 말소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2번의 답이요. 자, 3번 여기 끝에 담보 되냐 안 되냐고 물어봤죠? 그럼 뭘 물었는지 찾으시면 돼. 확정된 이후 새로운 거래관계에서 발생한 채권, 확정된 이후에 새롭게 생긴 채권이죠. 얘는 담보되지 않는다고. 새롭게 생긴 거니까. 이자나 지연이자는 최고액 범위 내에서 당연히 포함되지만 새로운 채권 포함되는 거 아니다. 자, 4번 여기 신청한 때 확정되냐고 물어봤고요. 5번은 완납된 때 확정되냐고 물어보죠. 그러니까 근저당에서는 항상 초과된 거 경매 신청됐을 때 확정되는 시기는 항상 나와요, 시험에. 그럼 누가 신청했는지 하면 되잖아요. 4번은 근저당권자가 신청을 했대. 그럼 지가 신청했잖아. 그러면 언제? 신청한 때 확정되고. 5번 후순위자가 신청했대. 이때 근저당권은 언제 확정나? 완납한 때. 다른 놈이 신청했으니까 완납된 때 확정된다. 이 문제가 근저당에서 중요한 지문들 위주로 잘 모여있는 문제예요. 이게. 진짜 보기만 해도 억소리 나죠. 그러니까 문제 푸는 방식을 배우셔야 돼요. 제가 이거 다 알려드려. 문제 겁나게 길죠? 그럼 일단 겁부터 난다고. 이런 문제들이 무슨 의미냐면 이 문제를 다 읽을 필요가 전혀 없다는 뜻이에요. 그거를 이 문제를 통해 알려준 거거든. 근데 수험생은 그걸 모르잖아. 그럼 어떻게 이제 안 푼단 말이야. 버리고 가. 아니면 다 읽다가 정신을 잃어. 버리고 가면 그래도 합격할 가능성이 있는데 다 읽으면 이제 80번까지 못 가. 그래서 시험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은 딱 봐도 어려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그냥 100% 맞춰야지라는 생각보다는 뭐에 대한 문제인지만 일단 알아보고 내가 그래도 자신 있게 공부한 주제면 지문만 보고 한번 해보고 그래서 맞으면 좋고 틀려도 빨리 틀리고 가고 봤더니 전혀 공부 안 한 주제야. 그럼 냅다 버리고 가고 그렇게 해보시는 거예요. 문제 읽는 게 아니라. 그럼 뭐부터 봐? 일단 뭘 찾으라고 했는지 옳은 거 찾으라고 했고 지문 3개 들어있죠. 근데 눈에 띄는 단어가 뭐야? 근저당이잖아. 그럼 이 사례는 근저당에 대한 문제 아니에요. 그럼 기억 지문부터 물어본 것만 먼저 정리를 해보는 거예요. 지문 자체를 해결할 수 있는가. 그리고 이걸 확인해야 답을 할 수 있는데 그럼 위에 가서 그것만 찾아서 확인하면 된다고. 그럼 기억은? 자, 물어본 게 이거지. 갑의 근저당권 확정되냐 안 되냐 물어봤잖아요. 그럼 이 지문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갑이 근저당권자라는 거죠. 그리고 확정되는지를 물었지. 그러면
갑이 신청했으면 신청한 날 확정될 거고요. 다른 놈이 신청했으면요. 완납돼야 확정될 거 아니야. 근데 이 지문만 보고는 답을 못 하죠. 그럼 일단 보류를 해, 이렇게. 밑에 놈들 하면 되니까. 그럼 이 사례가 근저당 사례인지 이제 알게 됐잖아. 기억에서. 그럼 니은. 자, 물어본 거. 담보되냐 안 되냐 그랬죠? 날짜 이런 거는 신경 쓰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담보되냐 그랬잖아. 뭐가? 지연이자. 최고액 범위 내에서. 그럼 지연이자 최고액 범위 내에서 담보돼 안 돼? 당연히 되잖아. 날짜 볼 것도 없잖아요. 최고액에는 이자고 지연이자고 싹 다 포함되니까 범위 내 얘기만 하면 되잖아. 그럼 얘는 이 표현 자체가 100% 틀렸잖아요. 아, 이자고 지연이자는 다 받아간다니까. 니은은 100% 틀렸다니까. 그럼 내려가서 니은 지우면 돼. 그럼 봐. 하나, 둘, 셋. 2개 남았어. 아니, 문제를 이렇게 낸다니까, 걔들이. 이런 거를 공갈포라 그래. 공갈포. 개도 큰 개가 순해. 주먹만 한 게 시끄러워요. 문제도 긴 문제가 쉬운 게 많아. 안 읽으면. 그럼 디귿만 하면 되는 거잖아. 그럼 디귿을 물어본 게 뭐야? 갑은 3억 원을 변제받냐고 물었잖아. 그럼 기억 니은 통해서 갑이 근저당권자인 거 알고 왔죠? 그러면 근저당은 얼마까지 우선 변제받아? 최고의 한도로 받아야 될 거 아니요? 그럼 지금 갑이 3억을 받냐고 물어봤으니까 갑이 최고액이 얼마인지만 찾으면 되잖아요. 얼마래? 갑은 근저당권 최고액 2억 5천이라고 또 왔잖아요. 그럼 얼마 받아야 돼? 2억 5천 받는 거지. 3억 변제? 못 받아. 틀렸지? 그럼 그 기억은 맞겠지? 기억도 틀리면 답이 없잖아. 그래서 1번이 답이에요. 이렇게 풀면 1분 채 안 걸려요. 근데 공부 못한 사람은 이거 다 읽지? 기절이야. 그 어디 이제 기억 추론해봐. 확정되지 않는다가 맞는 지문이라는 거죠? 니은하고 디귿이 틀린 거 알았으니까. 그럼 갑이 신청한 게 아니겠지? 다른 놈이 신청했겠죠? 그 문제일 거야. 그러니까 문제가 길잖아. 그럼 갑이 근저당권자라고 처음에 나왔는데 끝에 뭐 다른 놈이 신청했다고 써 있을 거예요. 읽을 필요 없잖아. 1번이 답이요. 이 문제 이번 33회 시험 본 수험생 중에 맞추신 분들 많거든요. 이거 맞춘 사람들은 다 합격했는데 그들 이거 다 읽고 풀어서 맞춘 사람은 없어요. 제가 하라는 방식대로 배워서 한 사람들만 맞춘 거야. 다 전수를 해줄 테니까 아낌없이 전수를 해줄게. 따라서 배우라고. 문제가 길다고 어려운 게 아니에요. 푸는 방식이 중요하다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긴 건 다 읽지 말란 뜻이다라는 걸 외워야 돼. 문제 긴 건 다 읽는 거 아니야 라고. 이제 쉬운 거 나와. 이제 계약 성립에 대해서 틀린 거 찾으래. 1번 청약 불특정 다수인한테 할 수 있다. 승낙은 특정인한테 해야 되고. 2번 청약은 철회 못해. 항상 청약을 처리할 수 있냐 없냐가 나오면 도달 전이라고 써있지 않는 이상 도달 후를 전제로 내는 것들이에요. 항상. 그럼 철회 못해. 자, 2번 격지자 간에 승낙 발송 승발 맞다. 4. 발송한 후에 제한 능력자가 됐대. 아무 상관 없다. 효력에 영향 미치지 않는다. 5번 겁나 길어. 근데 그때 물어본 게 이거야. 계약이 성립하니 봤더니 일정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아무 말 안 하면 승낙으로 본대 별 미친. 지 멋대로 정한 거 아니에요. 그럼 이의 없이 기간 지났죠? 그럼 아무 효력 없어. 계약 성립 안 해. 5번이 답이야. 아니 지 멋대로 대답하려면 승낙한 걸로 본다고 해서 승낙이 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너무 심하다. 근데 이것도 틀리면 진짜
구라 죽겠어. 또 싸납게 생겼다. 이번에 나온 문제요. 그러니까 절대 문제가 길고 복잡해 보인다고 버리면 안 돼. 아, 다 읽지 말란 뜻이지 하시는가. 그럼 항상 뭐부터 하라고? 지문부터 하시는 거야. 뭐에 대한 문제인지 지문부터 하시는 거라고. 여기는 조심할 게 박스 문제인데 틀린 것을 고르라고 했죠. 그러니까 박스 형태 문제들 10개 기준으로 보통은 옳은 것 고르라고 나오고요. 한두 문제가 틀린 것 고르라고 나올 때 있어. 그럼 옳은 것 고르라는 줄 알고 답을 막 왔다 갔다 하다가 반대로 푸는 수도 생길 수 있으니 틀린 것 고르라는 문제는 주의하자고 써놓고 푸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꼭 확인해야 돼요. 틀린 거 고르라고 했는데 내가 틀린 거 잘 찾았는지를. 그 문제가 기니까 문제 먼저 읽는 게 아니고 기억부터 보시는 거야. 자, 기억에서 물어본 거 청약은 효력을 잃느냐 그랬잖아요. 그럼 위에 문제는 계약 성립에 관한 문제인 거 알게 됐잖아. 그럼 뭐 했대? 갑이 청약을 철회했대잖아. 청약 철회할 수 있어 없어요? 그냥 없다 그랬잖아. 그럼 청약을 철회해도 철회되지 않는다니까. 그럼 청약은 효력이 있어 없어? 잘 안 되지. 청약 철회했대. 철회 못해요. 상대방한테 도달하면 철회 못해. 그럼 청약은 효력이 있어 없어? 있다니까. 근데 청약 효력 잃는다 틀렸잖아. 날짜 신경 쓰여 하지 마. 그래, 잘 모르겠으면 니은해. 니은. 자, 니은. 물어본 게 뭐야? 22일에 성립하냐고 물어봤잖아요. 여기서 이제 성격이 나와. 수험생 성격이 2022년까지 읽는 사람이 있고 그냥 9월 22일만 하는 사람이 있어. 자기는 어느 성격이야? 2022년도 하는 성격이잖아요. 성격 고쳐야 돼. 그러니까 연도까지 써주는 건 더 수험생한테 혼란을 주려고 트릭을 쓰는 거지. 연도가 무슨 의미가 있어? 20일 날 성립하는지가 맞는지만 하면 돼. 근데 20일 날 승낙을 발송했지? 그리고 22일 날 도달했지? 그럼 언제 성립해? 발송일 20일 날 성립할 거 아니에요. 근데 며칠이래? 22일 틀렸잖아. 승발. 니은은 100% 틀린 거 아니오? 위에 봐야 알아? 아니 위에 봐야 아냐고. 볼 필요 없잖아. 승낙을 20일 날 발송했는데 22일 날 도달했으면 성립했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럼 성립일자는 20일이라고. 자, 디귿. 물어본 게 이거야. 새로 청약한 걸로 보냐 그랬죠. 그럼 앞에 문장 다 필요 없어. 여기 조건으로 승낙을 했지. 그럼 조건으로 승낙하면 청약 거절과 동시에 새로 청약한 걸로 보자네. 디귿은 맞네. 뭐 찾으라고 했어요? 틀린 거. 기억, 니은 이렇게 풀면 돼. 그렇게 하면 돼. 아니 한 줄도 안 읽어도 된다는 게. 지금 표정이 지는 선생이니까 안 읽지 하면서 혼자 여기 읽고 앉아있는 사람 있잖아요. 성격을 고쳐야 된다고. 그러니까 읽는 건 집에 가서 혼자 읽어보시고요. 문제는 물어본 게 뭔지부터 정리를 해야 풀지 말지 선택하실 거 아니야. 근데 문제 다 읽어봤어. 모르는 문제야. 그럼 뭐 한 거야? 그런 수험생이 지천에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과락이 55%가 넘었다는 거야. 가슴 찢어지잖아. 객관식 절대평가의 첫째 실력은 이 문제를 풀 건지 버리고 갈 건지를 선택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다 푸는 문제가 아니다고. 그거를 빨리 알아내는 게 실력이야. 실력. 속기사처럼 빨리 쓰고 빨리 읽고 그런 게 실력이 아니고. 와, 너 진짜 문제 빨리 읽는다. 실력 아니고. 계약이 유형에 대해서 옳은 거 찾으라고 그랬어. 매매 나왔죠? 어디서 요물스럽게? 낙성 계약이야. 2번 교환. 매매하고 교환 똑같죠? 쌍무 유상 계약이야. 증여
낙성계약 맞네. 낙성계약의 반대말이 뭐예요? 요물. 요물계약이 얘는 뭐예요? 계약금 계약. 계약금 계약. 그 이외에 매매든 증여든 교환이든 임대차든 다 낙성계약이야. 합의만 되면 성립해. 그래서 3번이 답. 도급 시험범위 아니거든요. 어디서 이 오물스럽게 낙성계약이다. 임대차는 매매, 교환, 임대차, 쌍무, 유상계약들이에요. 3번이 답.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은 굉장히 짧죠. 이것도 제가 지금 한 것처럼 표시를 해놓고 봐야 실수 안 하고 집중력이 유지되지, 눈으로만 하면 실수예요. 자, 문제 2번.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 거 찾으랬잖아요. 그럼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은 원시적 불능일 때만 적용돼. 그럼 원시적 불능인 거 하나 나왔다는 뜻이요. 이 문제는 5개 지문을 하는 게 아니고요. 원시적 불능 들어있는 문구 하나만 찾는 거라고. 1번 없죠? 원시적 불능이라는 표현 안 들어있잖아. 2번에 이미 수용됐대. 이게 원시적 아니요. 끝이야. 이 문제는 1문 1단 문제예요. 자, 공부 못하시는 분들 어떤 사람인지 알려줄게. 3, 4, 5번을 다 읽어봐. 그리고 저는 이 4번이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설명해 주세요. 하지 마. 이 문제 나오면 이미 찾는 거야. 이거 외우고 끝내는 문제지. 나머지는 오지선다를 만들기 위해 껴는 지문들이지 여러분이 공부할 가치가 있는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계약체결상 과실책임 나오면 뭐 찾으라고? 이미 찾으면 되는 거예요. 이미. 성격이 제일 중요해요. 객관식 절대평가 시험은 성격이 중요해요.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합격할 성격이 있어요. 아무 생각 없고 궁금한 것도 없고 그냥 하라는 대로 해. 그냥 하라는 대로 무조건 합격해. 너무 궁금한 게 많아. 곤란해. 곤란하다고. 불능 문제 가장 전형적인 문제 유형이에요. 끝에 멸실됐단 말 나오죠. 이게 불능이야. 그럼 소유자가 누구였는지 매도인 채무자를 축을 정하셔야 돼. 그랬더니 갑은 자기 소유 주택을 을에게 매도했대잖아. 그럼 갑이 채무자구나. 그리고 멸실됐대. 후발적 불능 문제 나온 거예요. 그리고 틀린 거 찾으래. 그럼 1번, 2번 똑같죠. 그러니까 불능 문제 나오면 사유를 표시하는 거야. 둘 다 뭐야? 태풍 아니요. 그럼 둘 다 잘못 없죠. 그럼 돈 달라고 할 수 있어 없어? 없어. 돈 줄 의무 있어 없어? 없어. 받은 돈 어떻게? 돌려줘. 그랬더니 1번에 대금 지급 없다. 계약금 반환 있어야지. 대금 청구 못하니까 받은 돈 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세상에 이런 게 시험 문제야. 둘 다 태풍이야. 둘 다 잘못 없어. 둘 다 의무 소멸해. 그럼 남은 돈 달라고 할 권리 없어. 받은 계약금은 돌려줘야 돼. 안 돌려준대. 미쳤잖아. 2번이 답이야. 자, 3번은 갑의 과실. 채무자가 잘못했죠. 채무 불이행. 해제 있다. 4. 을의 과실. 매수인이 잘못했죠. 돈 다 줘. 이렇게. 대금 지급 있다. 5번 같은 거야. 갑이 서류를 제공했어. 그럼 을은 받으면서 돈 줘야죠. 근데 을이 거절하던 중이야. 이게 수령 지체인 거야. 그럼 둘 다 을이 잘못한 거죠. 대금 지급 있다. 근데 둘 중에 하나를 찍으면 원시적 불능인 거지. 유머도 알아들어야 통하는데. 4번하고 5번하고 같은 내용 아니에요. 둘 다 을이 잘못한 거. 근데 둘 중에 하나 찍어버리면 그 수험생이 원시적 불능된다고. 그러니까 불능 문제는 후발적 불능은 사유가 셋으로 나뉘잖아요. 채무자가 잘못한 거, 둘 다 잘못 없는 거, 채권자가 잘못한 거. 그래서 이 형태가 두 지문이 동일한 내용들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경우의 수가 3가지니까 오지선 다 채우려면
그럼 다양하게 내고 싶으면 어떻게? 박스로 나올 거야 이제. 앞으로 박스 문제로 내면 기억, 니은, 디귿만 넣어도 오지선다 만들 수 있거든. 이제 문장으로 나왔을 때 제목이 뭐요? 위험부담. 틀린 거 찾으래. 그럼 1번에서 물어본 거 여기 민법 규정과 달리 정할 수 있어 없어? 그럼 이게 강행 규정이냐 임의 규정이냐 물어본 거예요? 그럼 계약법 문제지. 임대차 나오기 전까지는 다 임의 규정 하시면 돼. 있다 이렇게. 자 2번 채무자 책임 있는. 그럼 채무자가 잘못했죠. 그럼 위험부담 적용돼 안 돼? 이거 완전 기초 중에 센 기초야. 채무자한테 책임 있죠. 그럼 뭐로 해결해? 채무불이행이지. 위험부담은 언제 적용되는 거야? 채무자한테 책임이 없을 때 적용되는 거야. 지금까지 나온 시험 문제 중에 난이도 최하여. 근데 표정은 아니네. 오늘 처음 해서 그래. 그러니까 누구에게 책임이 있냐 없냐는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이에요. 그럼 채무자한테 잘못이 있으면 채무불이행 문제고, 잘못이 없을 때 위험부담 문제고. 그냥 2번이 답이요. 자, 3번 수용된 거 나왔죠. 근데 매수인이 대상 청구권을 행사하지? 그럼 수용됐는데 매수인이 대신 생긴 수용보상금 청구권 지한테 달라고 하잖아요. 그럼 매도인도 돈 달라고 대금 지급 청구할 수 있다고. 그래야 공평하잖아. 자 4번 뭐 나왔어요? 수령지체중 나왔잖아. 그럼 채무자는 이행 청구 할 수 있다. 왜? 채권자가 잘못했으니까. 5번 똑같네. 채권자 책임 있는 사유. 그럼 둘이 똑같잖아. 똑같이 나온다니까. 그럼 채무자는 이행 청구 있다. 왜? 채권자가 잘못했으니까 채무자는 달라고 할 수 있다. 채권자가 잘못했으니까 채무자는 달라고 할 수 있다. 이것도 둘 중에 하나 찍으면 큰일이야. 있어. 둘 중에 하나 찍은 사람들. 아니 표정이 왜 그래요? 쉬운 거요? 어려워서 그런 거요? 아니면 있는 척하면 안 된다고 하니까 없는 척 하시느라고 그런 거야? 후발적 불능 문제는 올해 안 나왔거든요. 이번 34회 때 안 나왔어. 그럼 34회 때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아. 나오길 기도해. 나오면 완전 땡큐야. 합격하세요. 표정이 변함이 없어. 야, 동시행관계에 있는 거 찾으래. 3개 들어있고 몇 개 찾으래? 하나 둘 셋 찾으래. 그럼 일단 외운 것부터 하시는 거야. 외워야 돼. 자 기억 여기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해 손해배상 의무 생겼대죠. 얘는 동시행관계 아니라고. 최근 판례 사안이라 나오게 되어 있었어요 이 문제가. 자 니은 제일 많이 나와. 이게 단어 하나로 끝내야 돼. 등기 명령은 동시행관계 아니다라고. 답이 뭐야? 답이 뭐야? 디귿이지. 디귿을 해야 돼? 아니 기억하고 니은 외워서 간 사람은 권리금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 동시행 아니고 등기 명령 나오면 동시행 아니다 그랬는데 그럼 얘는 동시행이겠지. 아직 안 배웠거든? 그래도 몰라도 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라도 똑바로 외우면 된다고. 이것저것 다 한 사람들이 다 틀려. 그러니까 항상 우선순위 정해서 하나를 확실하게 외우셔야 돼. 2번이 답이요. 니은하고 디귿은 자주 나오는 애고 기억은 최근 판례 사안이라 이번에부터 출제되기 시작해서 앞으로 계속 나올 거고요. 기억은 상가임대차 보호법 문제에 또 나올 거예요. 13번 이 사례는 아주 오래된 문제야. 15회 추가 시험에 나온 문제인데 기출문제집에 이 문제를 둔 이유는 동시행 관계에 있어서 출제 가능한 자주 출제되는 문장들이 가장 잘 모여있는 대표 문제 이게. 그러니까 민법은
몇 회 출제됐냐가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 문제가 가지고 있는 가치가 중요한 거예요. 지문의 그 내용들이 자주 출제되는 판례들로 잘 어우러져 있는 거, 이런 것들을 대표 문제로 외우셔야 돼. 그럼 이 문제는 이거야. 매도인 갑이래죠. 1억에 매매하고 또 을은 갑한테 1억 빌려준 돈이 있다는 뜻이요. 옳은 거 찾으래. 그럼 매도인이 갑이고 매매 계약한 사래요. 그럼 1번 지금부터 동생 항변권 나오죠. 그럼 이 문제는 동생에 관한 문제야. 물어본 게 뭐예요? 상계 나왔잖아. 갑 매도인이죠. 매도인은 상계 없다고. 서류 주면서 해야지. 서류 안 주고 상계 못해. 자, 2번 이행지체에 빠지냐 그랬죠. 근데 을이 동생 항변권을 가지는 경우지. 그럼 을은 항변권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는 갑이 제공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럼 항변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지체야 아니요? 아니잖아. 지체 아니다고. 3번 겁나 1월 물어본 거. 을은 거절할 수 있냐 그랬죠. 이게 지금 을은 동생 항변할 수 있냐고 물어본 거야. 그럼 확인할 게 뭐야? 을이 거절할 수 있냐고 물었으니까 갑이 제공했는지 안 했는지 찾으셔야지. 바로 앞에서 찾으셔야 돼요? 맨 앞에서 찾아야 돼요? 바로 앞에서 찾아야지. 그랬더니 뭐래? 갑이 재차 제공 없이라고. 그럼 앞에 한 줄 읽을 필요 없어졌잖아요. 재차 제공 없이란 말은 그 전에 한번 제공은 했었다고 써 있을 거 아니야. 필요 없잖아. 지금 현재가 중요하니까. 그럼 갑이 제공 없이 을한테 청구했죠. 그럼 을은 거절할 수 있어 없어? 있잖아. 왜? 갑이 제공이 없으니까 을은 너 할 때까지 나도 못한다라고 거절할 수 있다고. 3번이다. 그럼 다 읽을 필요 없죠. 그러니까 항상 지문이 긴 것들은 뭐부터 해? 끝에 물어본 것부터 항상 정리를 하라고. 물어본 게 뭔지는 어떻게 알아? 써 있잖아. 근데 왜 그렇게 안 하세요? 물어본 걸 먼저 정리를 하라고. 그러면 앞에 다 읽을 필요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니까. 근데 이 방법을 모르는 사람들은 문장이 조금만 길면 겁나죠. 그리고 첫 번째 줄부터 읽으면 두 번째 줄 읽을 때 첫 번째 줄 내용을 잊어버려. 그래서 또 읽어. 3번이 답이야. 두 지문 더 해보게. 자, 4번에 물어본 것부터 찾아봐요. 기니까. 물어본 게 뭐야? 원고 패소 선고해야 되냐 물어봤잖아. 지금 동시행 문제였죠. 원고 패소 나오면 무조건 틀렸다 그랬잖아. 일부 승소를 하거나 전부 승소하는 것만 나오지 원고가 패소하는 일은 없어요. 그럼 여기 을이 항변권을 주장했죠. 그럼 동시 이행해라 라고 판결 내잖아요. 그러니까 일부 승소 일부 패소가 된 거지 패소한 거 아니다고. 이렇게 틀리게 자주 나와. 답으로 나온 적은 없어. 5번 여기 굉장히 자주 나와. 자, 5번 물어본 거. 갑은 동시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를 물었죠. 그럼 앞에 답할 근거. 갑이 동시 항변할 수 있니? 그럼 앞에 찾아봐요. 을의 변제기가 도래했대잖아. 그럼 앞에 선행하기로 했단 말 써 있겠죠? 볼 필요 없다니까. 갑이 소유권 선행액을 부담했대잖아. 그래도 을의 변제기가 도래했으면 갑은 동시 항변 있다고. 왜? 변제기가 도래했으니까. 여기 해설 있잖아. 해설 있잖아. 그래서 이 문제는 1번 상계 없다랑 3번 5번 요 세 문장이 가장 시험에 많이 나와요. 어느 국가고시에도 제일 많이 나와 이 문장들이. 오전에 너무 반수면 상태로 들었나 별로 기억이 잘 안 나. 그러면 주말에 문제풀이 한번 짧게 한번 들어보고 영역별로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어봐야 모르니까. 잘 모르겠으면 그럼 저당권 근저당 먼저 1시간 딱 듣고 그리고 문제풀이 다시 또 보고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문제가 나오니까 수업 시간에 이 부분을 꼭 외우고 하라고 강조를 했구나. 그럼 공부가 될 거 아니에요. 포기하지 말고. 제3자를 위한 계약할 때 너무 졸았나 보다. 그럼 제3자를 위한 계약 30분 했으니까 그걸 30분 강의 한번 듣고 문제 또 풀이하는 거 두 문제 또 듣고 잘 모르겠으면 또 30분짜리 강의 한번 듣고 이렇게 해야 는다고. 자, 이 사례는 길든 짧든 똑같은 사례들이에요. 갑은 을에게 매도했대. 근데 대금 채권을 병에게 귀속시키기로 했대. 제3자를 위한 계약이잖아. 그리고 뒤에 길죠. 그럼 수익의 예수를 했다고 써 있는 거예요. 병은 수익의 표시했다 써 있는 거라니까. 뒤에 길면. 옳은 거 찾으랬어요? 그럼 제3자를 위한 계약 문제는 질문 내용을 항상 먼저 정리하시라고 그랬다고. 야, 1번 합의 해지할 수 있냐 그랬죠? 없다고. 합의로 해지하는 건 안 돼. 왜? 수익에서 표시한 후니까. 그 다음 2번 물어본 거. 병은 해지할 수 있냐 그랬죠? 앞에 읽을 필요 없어. 병을 하네. 당사자가 아니니까 병은 해제 없다고. 자 3번 병은 을한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냐 그랬죠? 그럼 을이 재물을 불이행했다고 앞에 써 있을 거 아니에요. 병, 을 때문에 손해 입었지. 그럼 손해배상은 할 수 있다고. 3번이 옳은 사안이요. 자 4번은 여기 을은 병에게 지급 거절할 수 있냐 그랬잖아요. 그럼 을이 병한테 뭘 주장할 수 있냐고 물어보면 앞에 나온 관계가 갑과 을의 관계가 나왔는지 갑과 병 관계가 나왔는지 하시면 된다고. 무슨 관계 나왔어? 갑이 지체하잖아. 그럼 갑이 등기를 안 해주죠? 누구한테 안 해준 거야? 을한테 안 해줬잖아. 그럼 갑과 을의 관계 아니야. 그럼 갑이 계속 지체하면 을은 돈 줘 안 줘? 안 줘. 그럼 을은 병한테도 지급 거절할 수 있다. 언제까지? 갑이 등기해 줄 때까지. 자, 마지막 5번. 앞에 갈 필요 없어 이거는. 대금 반환을 병에게 청구할 수 있냐 그랬죠? 병은 당사자가 아니니까 병한테 청구할 수는 없다고. 앞에 안 읽어도 돼. 이 문장은 병한테 반환 청구할 수 있냐고 물어보면 병은 당사자가 아니야. 그럼 앞에 내용이 해제가 됐든 무효임이 밝혀졌든 취소됐다고 나오든 볼 필요가 없는 거라고. 그래서 제3자를 위한 계약 문제는 물어본 거를 정확히 정리를 해두면 앞에 갈 필요 없는 문장들이 대다수고 가더라도 확인할 것만 표시하고 보면 된다고. 3번이 답이에요. 마지막 문제. 제3자를 위한 계약. 이 출제자는 눈을 단 데 보내려고 쓸데없는 이 말을 써는 거예요. 필요 없어 이거. 그냥 제3자를 위한 계약 문제야. 그리고 뭐 찾으래? 옳은 거 찾으래. 야, 1번에서 물어본 거 정리해봐. 짧으니까. 계약의 당사자는 요약자, 낙약자지. 네가 왜 여기다? 정리되잖아요. 근데 이런 걸 지금처럼 계약 당사자가 수익자도 되냐고 물어봤구나. 틀렸네. 이렇게 표시하고 보는 사람이랑 그냥 줄만 쭉 긋고 지나친 사람이랑은 달라질 거 아니냐고. 2번은 자, 수익자는 체결 당시에 특정되어 있어야 되냐? 그럴 필요 없다. 이렇게. 홈플러스 100만 번째 손님한테 주기로 해도 된다 그랬잖아요. 자, 3번 수익자는 해제권 있어 없어? 없잖아요. 계약 당사자가 아니니까. 뭘 가지기는. 4. 수익자 청구에 대항할 수 있는지 물었죠. 그럼 앞에서 갑과 을, 즉 요약자와 낙약자, 기본관계, 보상관계 나오면 다 대항할 수 있고, 대가관계, 요약자랑 수익자 둘의 관계는 제3자한테 대항 못해. 이게 제일
어려운 문장이다니까. 그럼 수익자한테 대항할 수 있냐고 물으면 앞에가 보상관계, 기본관계가 나온 건지 대가관계 나온 건지 찾으시는 거야. 뭐라고 나왔어요? 기본관계잖아. 기본관계에서 발생한 항변 제3자한테도 다 주장할 수 있다. 이렇게 연습 많이 하셔야 돼. 이 문장은 앞에 사례 문제에 나왔던 4번 지문이랑 똑같은 거예요. 아니 갑이 을한테 등기 안 해주잖아. 그럼 을은 병한테 돈 줘 안 줘? 안 줘. 갑이 할 때까지 을은 병한테 항변할 수 있어 없어? 있어. 갑이 안 하면 을은 병한테 갑이 할 때까지 나도 너 못 준다고 항변할 수 있다고. 그 이야기잖아. 기본관계 항변 제3자한테 주장할 수 있다. 왜? 기본관계니까. 연습하면 돼. 표정 부담스러워서 얼른 집에 가야 되겠다. 자, 5번은 여기 해제할 수 있냐 없냐를 물었죠. 그럼 주어만 찾아봐. 해제할 수 있냐 없냐의 주어가 누구야? 외약자는이잖아. 외약자는 수익자 동의 없이 낙약자가 채무를 불이행하죠. 그럼 해제할 수 있어 없어? 당연히 있지. 아니 이놈이 불이행하면 계약 당사자는 당연히 해제할 수 있는 거지. 합의 해제는 안 돼. 해제나 취소는 할 수 있다고. 다 있어. 4번이 답. 다 있어. 한 번 듣고 기억 안 나니까 자주 보시라고. 1, 2월 과정만 우리 문제풀이 영상만 10번 봤으면 좋겠지만 그럴 일은 없을 것이고요. 5번도 보기 힘드실 거야. 3번만 봐놔도 3월 달부터 공부하기 훨씬 수월해요. 아마 날개가 쫙 펴질걸. 그건 다음 주에 하세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